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세계의 문해력 수준과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초점은 언어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 방식이 어떻게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죠. 오랜 기간 연구하며 어느 정도 확신했던 이론이 있었는데 최근 하나의 데이터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국의 문해력 점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문해력 수준에서 꾸준히 세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문해력뿐 아니라 학습 능력 전반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한국일까? 이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언어와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저는 한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뒤에 숨어있는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강렬한 호기심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저는 한글의 창제 배경을 다룬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창제했다는 세종대왕의 철학은 단순히 언어학적 업적을 넘어선 인류애와 혁신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설계는 더 놀라웠습니다. 문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단 24개의 기본 문자만으로 수많은 소리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언어학적 차원을 넘어선 공학적 혁신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맹 퇴치와 교육 혁신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에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니코드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문자들과의 차별점을 극명히 드러냈죠. 저는 이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이 단순히 구조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해력 발전 과정이 한글이라는 문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교육적 철학과 문화적 요소가 숨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연구팀과 함께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한글과 세종대왕,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해력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으로 저희 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이상으로 이 여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와 통계의 문제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한글이 단순히 뛰어난 문자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한 나라의 문자가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준비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학자들 중 일부는 한글을 언문예문이라 낮추어 부르며 이를 천시했지만 백성들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곧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훈민정음 반포 이후 농업, 의료, 법률 같은 실용적인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데 한글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세종대왕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며 한글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언어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한글은 조합 가능한 음소 구조 덕분에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문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제게 이런 에피소드들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육,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도구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제 연구에 담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글이 가진 의미를 백성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자. 이는 단순히 데이터나 학문적 성과를 넘어 한글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첫날부터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깔끔한 안내 시스템과 효율적인 환경은 한국 사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첫 단추였습니다. 특히 공항 내 곳곳에 쓰인 한글은 단순한 표기 수단을 넘어 이곳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담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안내 패널과 전시물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발음기관의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직관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기본 원리를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 쉽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물관 내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 모형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글귀를 보며 저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넘어 사회적 평등을 위한 혁신적 발명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을 바꾼 커다란 변화였죠. 또한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의 실용성과 과학적 기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없이 논의하고 연구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협력적 혁신의 한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종대왕의 예민 정신이 한글 창제의 핵심에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의 마음은 단순한 지배자의 자비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오늘날 한국의 높은 문해력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저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한글의 현재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물 중 하나는 한글이 AI와 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 덕분에 데이터 압축과 기계, 학습에 용이하다는 점은 언어학자로서 흥미롭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이 이 훌륭한 문자와 어떻게 결합해 높은 문해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학습 방식이 단순히 문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문해력 자체를 길러주는 교육 철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조합하는 원리를 가르치며 창의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학문적 열정이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와 교육 시스템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육과 혁신의 기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높은 문해력의 비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언어학과 교육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관찰 이후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수업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였죠. 수업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설명하며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고운 혀가 목구멍 뒷부분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은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참여자들이 이런 구조라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한글의 설계가 단순히 과거의 혁신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습자는 제가 모국어 문자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문장을 쓰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글이 가진 강점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학습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이 외국인 학습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은 배우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문자입니다.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언어 학습의 접근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은 언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의 높은 문해력 수준이 단순히 문자와 교육 시스템의 성과만이 아니라 한글과 교육의 상호작용에서 나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방식을 더 자세히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세상을 연결하며 문해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여는 혁신적인 도구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한글의 창의적 설계가 어떻게 한국의 높은 문해력과 사회적 평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룬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창의성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과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에서도 15세기의 발명품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룬 제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글은 글자의 조합 구조 덕분에 데이터 압축 및 검색 알고리즘에 유리하며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곧 여러 국가의 기술 기업과 교육기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몇몇 다국적 기업은 한글을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 최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모델을 재설계하거나 한글의 의문 체계를 활용한 AI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착수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한글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교육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 초청받아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한글, 창제 철학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그 시대에 이런 혁신적 리더십이 가능했단 말인가 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단순히 역사적 업적을 넘어 오늘날의 경영학과 리더십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언론 역시 한국의 교육 성공 사례와 한글의 과학적 잠재력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해력 교육 방식은 여러 국가의 교육 정책에 영감을 주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와 성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한국 내에서도 한글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글이 단순히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철학, 과학적 설계, 그리고 인간을 위한 비전이 담긴 하나의 혁신적 유산이다. 이 연구는 단지 언어학의 경계를 넓힌 것이 아니라 교육학과 기술, 그리고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한글과 세종대왕의 가치가 조명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한글의 철학과 디자인을 제품 개발과 조직 관리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한 다국적 기업의 리더십 세미나에서 세종대왕의 예민 정신과 협력적 리더십이 혁신적인 경영 모델로 언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글 창제를 위해 집현전 학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한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현대적인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교육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해력, 교육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접근법을 응용하여 자국의 문자와 언어를 배우기 쉽게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죠. 한글의 영향력은 디지털 기술에서도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AI 연구소는 한글의 의문 체계가 기계 번역과 음성 인식 모델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단순성과 조합 가능성은 AI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한글이 가진 잠재력의 깊이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순간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보내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연구 덕분에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배움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제가 한국에서 시작했던 여정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연구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의 철학이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단순히 한국의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유산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를 넘어 세계 학계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언어학자라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한글과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교 내에 세종대왕 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제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단순히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철학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혁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가진 조합적 구조가 데이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새로운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학, 교육학,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 세종대왕의 협력적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곧 SNS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구 발표 이후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플랫폼에서 공유되었고 다양한 국가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트위터 사용자 네언고헤스트 한국의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으니 문자와 국민을 위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기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 인스타그램 사용자 인거엔 한글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배려와 혁신이 담긴 문자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터키 페이스북 사용자 어스매니지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이렇게나 혁신적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이런 문자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브라질 틱톡 사용자 랭고아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을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도 배워야 해요.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일 수 있다니. 프랑스 유튜브 댓글 사용자 먼데카웃 한국은 단순히 문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네요. 진정한 혁명입니다. 한국인 유튜브 사용자 시정 이렇게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철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비전이 어떻게 시대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바꾼 문자 한글이었죠. 이 책은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한글이 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의 것이다. 세종대왕의 비전은 이제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연구소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다리를 전 세계에 넓히는 데 기여해야 할 차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